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공변 미분, 즉 코베리언트 디레버티브와 그 다음에 크리스토펠 심볼, 크리스토펠 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좀 그 미분 기하와 관련된 그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엄밀히 수학적인 뭐 정의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씩 이제 유도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이 크리스토펠 교가 여러분들이 또 이걸 모르면은 다음 시간에 나올 그 리만 커버처 텐서나 뭐 리치 텐서 공률의 개념을 또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많은 이런 미분 기하학 관련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다시 보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어떤 그 인터넷에서 그런 블로그 같은 걸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접하다 보시면은 이 공변 미분, 그 코베리언트 디라이버티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우선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서 출발할 거냐 하면 이제 이 패러렐 트랜스포트, 우리말로는 이제 평행 이동이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그 휘지 않은, 즉 플랫한 공간에서는 어떤 두 벡터 사이에 어떤 그 평행 이동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뭐 A 벡터가 있고 뭐 B 벡터가 이 점에 있을 때 그 두 벡터가 같다는 건 얘를 A를 B 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평행 이동 시켰을 때 그 끝점의 위치가 같으면은 이게 동일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가 같다는 것은 A 벡터를 B 쪽으로 이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이 벡터의 어떤 그 종점이 동일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우리가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은 A에 있는 어떤 벡터와 B에 있는 이 벡터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판별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이걸 우리가 그 어떤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즉 익스트린식하게 봤을 때는 이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걸 알겠지만, 이 공간 내부에 들어와 있다면은, 즉 우리가 여기 이 공간에 살고 있는 개미라면은 이게 휘어 있는지 안 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A 벡터를 B 벡터로 이제 그 같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 게 이게 평행 이동을 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 이 그 패러렐 트랜스포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렐 트랜스포트라는 건 어떤 그 지오메트리컬한 데이터를 어떤 스무스 커브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스무스 커브를 통해서 매니폴드는 이제 다양체라는 건데요. 즉 이게 하나의 그 다양체 안에 있는 어떤 스무스한 커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하학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그걸 이제 패러렐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림을 보면 이제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런 그 3차원 구,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3차원 구에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한다는 얘기는 이 어떤 스무스한 커브, 즉 이 커브를 통해 가지고 이 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북극까지 이 벡터 A라는 벡터를 평행 이동하면은 북극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흔히들 비유하는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창을 들고 이렇게 뛰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창을 들고 이렇게 뛰어가면은 이 창의 끝이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이 벡터 A의 어떤 그 방향이라고 보고, 그게 내가 이렇게 뛰어가면은 북극에서 이렇게 도달하겠죠. 그때 이 창 끝의 방향이 바로 패러렐 트랜스포트된 평행 이동된
A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A 벡터가 다시 이렇게 이쪽 그 어떤 경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패러럴 트랜스포트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번엔 이제 창이 옆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놓아서 이렇게 패러럴 트랜스포트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이게 또 이런 적도를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출발한 위치로 패러럴 트랜스포트 된다면은 그러면은 창은 내가 분명히 창은 이렇게 이제 들고 앞으로 뛰어갔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벡터의 방향이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길이는 똑같겠지만 벡터의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 각도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얼마나 많이 휘었냐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이제 홀로노미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올 이 리만 커버처 텐서에 정의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휘어진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그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일단 정의를 해야지 두 벡터 사이에 뭐 이게 같은지 다른지 일단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러렐 트랜스포트가 이제 각이라는 게 어떤 두 벡터 사이에 내적과 관련된 거니까 A, B 내적이라는 게 A 절대값, B의 절대값의 그 코사인 사이각을 의미하니까 이 보존된다는 건 이 내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 즉 A와 B의 크기가 유지된 채로 이제 벡터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이런 그 패러렐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왜 이런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하냐 하면은 어떤 우리가 접선 공간, 여기 뭐 P1이라는 점이 있고 P2라는 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점이 지금 P1 지점에 살고 있다면은 여기에 하나의 이 지구에 접하는 어떤 그 접선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간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그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접선 공간에서의 서로 다른 접선 공간에서의 연결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패러렐 트랜스포트 개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여기서 하나의 벡터가 있을 때 이 A라는 벡터와 여기서 있는 뭐 B라는 벡터가 우리가 같은지 다른지 혹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걸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뭐 B 빼기 A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벡터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거죠. 다른 스페이스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이걸 가지고 이런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스무스한 곡선을 통해 가지고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하면은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4차원 시공간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또 다른 시공간의 지점으로 내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과거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과 동일하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룰을 정해주는 게 바로 이 패러렐 트랜스포트라는 개념이고 거기서는 이제 이런 각과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 채로 이 곡선을 따라서 이동시키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제 수학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어떤 우리 벡터 V가 이렇게 패러렐 트랜스포트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쪽이 지금 이제 어떤 뮤 방향, 뮤 벡터의 어떤 방향이라고 보면은 뮤 방향으로 즉 그레디언트 라운드 뮤 V 한 게 이제 0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어떤 벡터를 라운드 뮤라는 거는 제가 이런 노테이션을 같이 쓴다고 했죠. 즉 뮤 방향으로 미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이런 기저 벡터를 잡았을 때, 즉 E뮤라는 휘어진 공간에 E뮤라는 즉 예를 들어 E1이라는 기저 벡터를 잡고 E2 이런 기저 벡터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예를 들어 E1 벡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기저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걸 라운드 1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다시 쓰면 이제 라운드 x1분의 라운드 요걸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기저 벡터라는 게 하나의 그 접선
이런 휜 공간에 이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그 접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접선을 기저 벡터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좌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 E1 기저, E2 기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즉 E1 기저를 라운드 x1분의 라운드를 이렇게 잡고 E2 기저를 라운드 x2분의 라운드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기저 벡터 얘기고, 이게 바로 매트릭 텐스에서 나오는 이 G1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G2를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1과 G2의 관계, 즉 GI와 GJ의 관계가 바로 매트릭 텐서 GIJ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즉 이 뮤 방향으로 우리가 이 벡터 V를 미분했을 때 그게 이제 0이 되면은 이게 바로 이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패러렐 트랜스포트 됐다는 얘기는 이 V 벡터가 요쪽이 V 벡터와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이라는 게 항상 어떤 변화율을 보내, 즉 어떤 x 뮤 방향으로 이제 변화했을 때 V가 얼마만큼 변했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요 V 변화량 자체가 이제 아예 0이 되어 버렸으니까 요 미분 값이 이제 0이 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러렐 트랜스포트 됐다는 얘기는 어떤 미분, 어떤 방향으로, 요거는 이제 사실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고,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미분하려는 벡터죠. 그래서 어떤 벡터장을 어떤 방향으로 미분했더니 그게 0이 됐다는 건 이게 이 벡터장이 이쪽으로 이제 패러렐 트랜스포트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라운드 x 뮤 분의 라운드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공변 미분이 되겠습니다. 공변 미분. 그래서 공변 미분이 별게 아니라 이런 그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 여기서 이제 커넥션이 되는데, 이런 커넥션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공변 미분의 이제 하나의 그 커넥션의 하나의 종류로서 우리가 이제 아핀 커넥션이라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요 아핀 커넥션에 조금 더 제약이 붙은 또 다른 이제 커넥션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 이제 레비시비타 커넥션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요건 잠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공변 미분, 즉 코베런트 데리베티브라는 것은 아까 이런 그 패러렐 트랜스포트, 즉 평행 이동한 그런 그때 공변 미분 값이 0이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즉 요걸 만족할 때 만약 이게 0이 아닌 것들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0이 아닐 경우가 미분값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 공변 미분이라는 건 패러렐 트랜스포트가 0이 된다는 조건을 가질 때 이게 0이 안 되는 놈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그 조건이 다음과 같은 이런 네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즉 공변 미분, 즉 V란 벡터를 W라는 어떤 이 접선 벡터 방향으로 우리가 미분했을 때 요거를 이제 이걸 V를 이제 W 방향으로 이제 공변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즉 rate of change of vector field V in direction 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벡터 필드라는 게 벡터 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의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 벡터 V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벡터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벡터가 정의된 게 아니라 어떤 스칼라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면은 이걸 우리가 스칼라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크게 이제 스칼라 필드와 이제 벡터 필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스칼라 필드 같은 온도 같은 경우죠. 온도는 공간의 각 점마다 이렇게 어떤 스칼라 함수로 정의가 되는 거고, 벡터장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물리량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전기장 같으면은 이 전기장도 각 점에 따라서, 각 지점에 따라서 이 전기장이
값이 정해지죠. 그래서 보통 이런 점전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E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1에 방향은 레디얼한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이런 형태의 하나의 벡터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장을 어떤 방향으로 미분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결과로서 보시면은 이 두 벡터장의 어떤 합을 미분하면은 각각을 이제 미분한 걸 대주면 되고, 어떤 스칼라 함수를 이제 곱한 걸 이제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일종의 그 라이프니츠 룰이죠. 저기 어떤 그 곱의 미분을 따른다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탄젠트 벡터, 즉 방향 자체도 AW 플러스 BU라는 이런 어떤 합성 벡터의 방향으로 벡터장을 미분했을 때 각각이 또 역시 이런 성형석이 있어 가지고 A 그레디언트 W V 플러스 B 델 U V 이런 형태로 각각 이런 선형성이 이제 만족된다. 이제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칼라 함수를 미우 방향으로 이제 공변 미분했다는 얘기는 라운드 x 미우에 대해서 이렇게 라운드 a를 했다는 얘기고, 이걸 줄여서 a를 이렇게 미우 방향으로 미우 인덱스로 이제 공변 미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변 미분이 앞에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써서 이 벡터장을 미분할 수도 있고, 대신에 이걸 v를 어떤 vk로 쓰고 어떤 이런 예를 들어 뮤라는 방향으로 e뮤라는 방향을 미분했다는 걸 이제 이렇게 공변 미분을 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이걸 표현할 수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제가 이런 그 휘어진 공간들이 있을 때 E1 벡터, E2 벡터를 이렇게 탄젠셜한 방향으로, 즉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때 요 접선이 이루는 하나의 그 공간을 우리가 TPM이라고 해서 탄젠트 벡터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하고, 이 탄젠트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 W가 이제 어떤 임의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V라는 벡터는 이 임의의 어떤 요 벡터장 P에서 대응되는 하나의 어떤 bek터 값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그 공변 미분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V라는 벡터를 우리가 그 XJ 방향으로, 즉 XJ라는 게 예를 들어 EJ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걸 뭐 E1, E2라는 이런 그 기저 벡터, 공변 기저 벡터가 있을 때 지금 이렇게 공간 자체가 좀 휘어져 있는 거죠. 휘어져 있는데, 그럼 E1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이동했을 때 이 V 벡터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이제 의미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변 미분한 값 자체도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 XJ에 대해서, 라운드 XJ에 대해서 V는 VIGI 이런 형태로, 즉 공변 기저로 우리가 요걸 이제 다시 쓰면 G1이라 쓸 수도 있고 얘는 G2라 쓸 수 있으니까 VIGI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를 V를 V1 G1 플러스 V2 G2, 즉 일종의 그 반변 벡터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요 미분의 계산은 우리가 이 곱의 미분을 계산하는 우리가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곱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이제 뒤에 거 미분, 요걸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항은, 첫 번째 항은 이제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즉 이게 보면 이제 라운드 xi 분의 라운드 x j 분의 라운드 gi가 되는 거죠. 즉 이 gi라는 게 어떤 i 방향의 기저 벡터인데, 즉 기저 벡터를 우리가 어떤 j 방향, 요 j 방향으로 그 변화시켰을 때 얼마만큼 변하느냐, 그 변화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변화율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걸 가지고 감마
ij, k, gk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감마 ijk가 크리스토펠 심볼이라는 건데, 즉 크리스토펠 교라는 거고, 그래서 감마 ijk를 감마 크리스토펠 심볼을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그 크리스토펠 심볼의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의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그 예를 들어 이걸 G1 벡터로 하겠습니다. G1 벡터를 예를 들어 우리가 E2 방향으로 요걸 만약 이게 i가 1이고 j가 2라면은 즉 G1 벡터를 E2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러면 얼마만큼 움직이게 되느냐, 이제 그 변화율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변화율이 있는데, 근데 그 변화율을 다시 GK라는 어떤 그 기저 벡터로 이제 프로젝션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프로젝션 코에피션트가 바로 이제 크리스토펠 기호라는 거죠. 즉 이 변화율이 지원 방향으로 얼마만큼 되는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감마, 예를 들어 요 노테이션에서 ij가 이제 1, 2, 1이고, 만약 이게 E2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화되는 걸 의미하는 게 감마 1, 2, 2고, E3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화되는지를 의미하는 게 감마 1, 2, 3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GI라는 기저를 j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움직였을 때 요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원래 기저 벡터가 있겠죠. 원래 기저 벡터로 다시 우리가 그 성분을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쭉 수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은 여기 GI 같은 인덱스를 우리가 K로 바꿔줄 수도 있죠. 바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VI, 감마 IJK, GK 요걸 그대로 쓰면은 요걸 한꺼번에 이제 요 GK를 이제 묶어내면은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고, 요 앞에 붙는 항은 요 두 개수가 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V를 XJ 방향으로 미분했을 때 그 미분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의 그 공변 미분이다. 즉 VK를 공변 미분한 그 값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괄호 안의 값이 공변 미분한 값이고, 요건 이제 그 공변 미분한 값을 기저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GK라는 기저니까 기저로 표현한 거고, 이걸 다시 쓰면 이제 라지 D라는 거 대신에 J 방향으로 미분했다고 해서 델 J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델 J VK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VK를 J 방향으로 이제 공변 미분했다고 해서 여기 세미콜론을 하고 J로 쓰는 이런 형태로 이제 노테이션을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그 그레디언트, 즉 역삼각형 요 노테이션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이런 그 세미콜론이 일단 간단하기 때문에 요 노테이션도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이런 공변 미분을 우리가 도입을 하냐 하면은, 이런 공변 미분이 이런 텐서 방정식을 어떤 이런 그 식의 어떤 변화가 없이 공변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걸 확정을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좌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이 확정을 하기가 편하고, 그렇지만 이 크리스토펠 심볼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기저 벡터, 즉 G1, G2, G3에 대한 어떤 프로젝션 코에피션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좌표를 잡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마 IJK, 즉 크리스토펠 기호 자체는 텐서가 아니고 얘는 좌표축에 의존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아까 아핀 커넥션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변 미분인데 매트릭 컴패터블하고 그다음에 토션 프리한 그런 성질을 가지는 공변 미분을 우리가 레비치비타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 IJK 자체도 하나의 그런 커넥션의 코에피션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이 레비치비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리오 레비치비타라고 해서 이탈리아의 어떤 수학자, 물리학자인데 1873년부터 1941년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과 이제 협력해서 이제 파시즘의 정권이 있었죠. 그래서 한창 2차 대전이 한창인 그 시점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상당히 이제 파란만장한데 유태인 또 이분이 이제 유태인 출신이라서 이제 파도바 대학에서 수학 학위를 받고 이제 고전역학 교수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레비치비타 심볼이라는 그런 입실론 IJK 요 유명한 요걸 발견했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두 벡터의 어떤 외적 벡터 프로덕트를 할 때 우리가 뭐 IJK 그다음에 뭐 AX, AY, AZ 그다음에 BX, BY, BZ 이런 형태로 요 벡터의 이런 벡터 곱을 외적을 계산할 때 이게 쓰이는 거죠. 이걸 다 있으면 이제 뭐 입실론 IJK의 AJ, BK의 어떤 K 방향 성분을 의미한다. 요 I 방향 성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의 어떤 I 방향 성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고요. 그래서 입실론 IJK가 이제 IJK가 1, 2, 3을 의미하는데 IJK가 사이클릭하게 돌아가면 즉 1, 2, 3, 2, 3, 1, 뭐 3, 1 이렇게 돌아가면 1이고 그 반대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1 중간에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0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텐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하나의 3차원 텐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생긴 요걸 이제 고안한 그 분인데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레비치비타 커넥션 자체가 바로 이런 패러렐 트랜스포트와 연결돼서 공변 미분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로마 대학으로 가서 근데 이제 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파시즘 정권에서 강제 해임당하고 그래 쓸쓸하게 이렇게 사망을 한 그런 분이고 중간에 보니까 이제 17살 연하의 어떤 여자와 이제 중간에 결혼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사신 분이라서 제가 잠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심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제 어윈 브루노 크리스토펠이 이제 제창한 그런 기호고요. 그래서 크리스토펠은 이제 수학자이자 미분 기하학의 기초를 마련했고 뭐 복수 해석학과 수치 해석학에 기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토펠 심볼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how the basis vector changes throughout a given Riemann manifold. 즉 리만 이런 매니폴드 이제 구분 있는 이런 다양치를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통해서 어떻게 기저 벡터가 변화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지금 휘어 있는 이런 공간이 있죠. 그리고 그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를 우리가 뭐 x1 요걸 이제 x1 값이고 이걸 x2라고 했을 때 각각의 어떤 접선 벡터를 우리가 잡아서 요 접선 기절을 우리가 x1 방향의 접선 기절을 우리 e1, x2 방향의 접선 기절을 e2로 잡으면은 요렇게 각 포인트마다 이 접선 기절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즉 e1 기저가 우리가 즉 e2 기저가 e1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얼마만큼 변하느냐, 즉 요 벡터가 이동했을 때, 요 점으로 이동했을 때 얼마만큼 변하느냐. 좀 예를 들어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었다고 보면은 요거 빼기 요거 한 게 바로 요만큼이죠. 요만큼 이제 변화가 생긴 건데
요 값이 이제 라운드 x1분의 라운드 e2를 의미한다. 즉 e1 방향으로 갔을 때 e2 벡터가 변화한 양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빼기 요 벡터를 한 겁니다. 한 거를 이렇게 쓴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요 값이 되는데, 요걸 다시 E1 기저와 E2 기저를 우리가 그 프로젝션 정사형을 내렸을 때, 즉 E1 방향으로 정사형을 내리면은 요 벡터 하고 E1하고 내적을 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그게 바로 감마 1, 2, 1, 즉 2 벡터를 1 벡터 방향으로 미분했을 때 1 벡터 방향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감마 1, 2, 1이 되고, 요걸 이제 E2 방향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 그 값이 바로 감마 2, 2,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크리스펠 심볼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어떤 기저 벡터가 어떻게 이제 이 서로 바뀌느냐, 그 바뀌는 얘기는 이제 이 시공간이 많이 휘면은 그 변화율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펠 심볼 값도 이제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어떤 커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커지느냐, 그거까지 이제 다 방향성까지 고려를 해서 표현하는 그런 코에피션트다. 그런 심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이제 이 공변 미분과 이 크리스토퍼 심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크리스토퍼 심볼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지, 즉 어떤 좌표계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스피리컬 코디네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런 그 플랫한 스페이스에서 이 크리스토퍼 심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이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계속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그럼 왜 하필 이런 일반 상대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몰라도 우리가 뭐 삶을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호기심을 또 충족하는 차원에서 이걸 이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이론 체계, 특히 이런 미분 기하학 같은 그런 이론 체계를 우리가 알고, 또 여기서 제시된 이런 그 패러럴 트랜스포트나 혹은 공변 미분 같은 개념을 또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유사한 상황을 또 우리가 적용하거나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이론 체계 중에서 가장 어떤 완벽한 그런 이론 체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어떤 그 집중의 효과, 초집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초집중의 그런 훈련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